우리 몸의 나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피부의 나이를 결정하고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고 뇌의 기능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중년 이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볼까 하는데 근육 키우는 아들이 먹는 거, 다이어트하는 딸이 먹는 거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되지요. 헬스장으로 매일 출근하는 근육맨도 아니고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는 20, 30대 팔팔한 젊은이도 아닌 우리는 중년입니다. 보충제 먹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고 첨가물이 많아 혈당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흡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우리 중년의 건강을 책임질 단백질 보충제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가 좋은 이유 첫 번째, 젤리나 드링크, 에너지바 종류는 단백질 파우더보다 기타 첨가물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가 좋은 이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을 모두 제거하고 먹어도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일부를 동일 칼로리의 단백질로 바꾸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8% 증가했고 반면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었을 때는 사망률이 34%나 줄었습니다. 특히 애주가, 흡연자, 복부 비만,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었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염려해야 하는 우리 중년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가 좋은 이유 세 번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인 유청 단백질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단백질 이외의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가 좋은 이유 네 번째, 우리 중년은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해야 하는데 보충하는 단백질을 굳이 동물성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동물성 단백질은 삼겹살이나 스테이크로 맛있게 보충하시고 단백질 보충제로는 소화가 잘 되는 파우더 형태의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대비 근육 형성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완두콩 단백질 섭취 그룹과 유청 단백질 섭취 그룹을 비교한 이 연구 자료를 보면 두 그룹 간의 근육 두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식물성 단백질 제품은 단일 식품 구성보다는 여러 식물이 함께 복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가 있지 않고 무언가 하나씩 부족합니다. 해서 식물 베이스의 여러 단백질이 들어가서 서로 보완해서 완전 단백질을 구성한 복합 식물성 단백질 제품이 좋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제품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해외 직구 제품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국산품 좋아하는데요. 단백질 파우더는 해외 직구 제품이 좋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보시고 이것만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BCAA 함량입니다. 중년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는 BCAA가 없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BCAA라는 것은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아시드라는 분지세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 후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운동선수나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중 BCAA가 높아지면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유일한 전구체인데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 기분을 개선하고 수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중년으로 들어서면 수면 장애는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요. 숙면을 취하는데 세로토닌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수면뿐만이 아니고 식욕 조절 역할도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과잉 BCAA 섭취는 낮은 세로토닌과 과식,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BCAA는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BCAA 비율이 높은 것보다는 다른 필수 아미노산과 밸런스가 맞는 제품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꼭 체크해야 할 것은 인공 감미료나 스테비아 엑기스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달달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팔팔한 나이에는 미각을 돋우기 때문에 좋지만 뇌 건강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치매가 걱정되는 중년의 문턱을 넘어선 우리들은 주의해야 하는 성분들입니다. 세 번째, 보통 식물성 단백질 제품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기는 하지만 스테로이드 성분 유무입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지금 당장은 힘이 솟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복부 비만, 혈압 상승 등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러한 성분도 없는 제품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식물성이다 보니 잔류농약이 걱정됩니다. 유기농 인증이 있어야겠지요. USDA 인증 마크는 살충제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비건 인증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계란이나 우유 단백질이 슬쩍 들어갈 수도 있으니 비건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들어가면 어때 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유당 불내증이나 알러지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한 중년은 소화력이 딸립니다. 먹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면 안 되겠지요. 여섯 번째, 일회 복용량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야 합니다. 어떤 제품은 일회 복용량이 40g을 넘으면서 단백질은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미숫가루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곱 번째, 탄수화물, 설탕 함량이 적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먹는데 혈당이 오르고 배둘레가 늘어나면 안 되겠지요. 여덟 번째, 비GMO입니다. 요즘 들어 대두 단백질의 인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건 대두는 90% 이상이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non-GMO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한 제품을 찾았는데요. 바로 가든 오브 라이프의 복합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광고 협찬 아니고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유기농 비건이고요. non-GMO입니다. 완두콩, 클로랄라와 현미 새싹, 퀴노아 새싹, 치아씨 새싹, 병아리콩 새싹 등 17종류의 식물, 곡물 새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새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기질도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A, D, E, K뿐만이 아니고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 때문에 소화 흡수가 느린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도 있어서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1회분은 28g으로 타 제품보다 1회 복용량이 적고 단백질은 22g으로 타 제품보다 많은 양입니다. 분지쇄 아미노산 BCAA는 4g으로 적당합니다. 탄수화물은 1g밖에 없고 설탕은 제로입니다. 칼로리는 120칼로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타 제품은 보통 160칼로리 이상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 특이사항은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인증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가든 오브 라이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테스트를 해서 안전수준과 오염물질, 운동선수에게 금지된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믿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맛이 없습니다. 익히지 않은 식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호러블하게 맛이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바닐라 맛도 있고 초콜릿 맛도 있기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이 좀 없어도 언플레이버드 무맛을 강력 추천합니다. 물에 이 단백질 파우더만 넣어서 드시면 맛이 없는데 오트밀크나 아몬드 우유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넣고 스무디를 만들어서 실론 계피를 살짝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관절염에도 좋은 훌륭한 한 끼 식사나 간식이 됩니다. 구매하실 때 쿠팡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은 배송비가 무료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하고 배송비를 비싸게 책정한 셀러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할 때는 매월 정기 구매 가격인지 1회 구매 가격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클릭했을 때 맨 처음 나오는 가격은 보통 정기 구매 가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게 되면 매달 배송이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이 좋고, 중년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식간 출출할 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 또는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중년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매 끼마다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 식생활에 따라 단백질 섭취가 제일 약한 쪽에 집중해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 한 쪽과 커피 한 잔으로 때운다면 이때 아몬드 우유에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먹으면 좋겠지요.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은 20, 30대는 체중 1kg당 0.8g, 40대 이후는 체중 1kg당 1.2g에서 1.7g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50kg이라면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대략 60g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쓰고 남는 단백질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서 한 끼에 20g 정도로 나누어서 3끼 골고루 꾸준히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왕창 몰아서 먹고 2, 3일 쉬고 이러면 콩팥에 부담만 확 줄 뿐 근육량이나 근손실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보충제도 싫고 음식으로 먹을래 하시는 분은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있으니 한 끼에 3개 정도씩 드시면 되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와 두께 정도면 약 100g이 되는데요.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꼭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면역세포를 포함 모든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뼈 건강에도 칼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높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어도 골량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을 구성하는 요소도 단백질입니다.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잘 부러지고 노인성 근감소증이 생기고 한마디로 노화 진행이 매우 빨라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새끼 식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년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건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